김용빈이 목격한 교통사고 후 알게 된 진실. 아침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이 충격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1. 그냥 평범한 아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7시 40분. 김용빈은 오늘도 스케줄을 준비하기 위해 매니저와 함께 차량에 올라타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공연과 녹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꼭 하던 습관이 있었다. 창문을 열고 사람들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일 테니까요. 그날도 그는 천천히 차 창문을 내려다보며 출근길의 인파를 바라보고 있었다. 교차로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량들이 일제히 멈췄다. 보행자 신호가 켜지자 직장인들과 학생들, 손에 장바구니를 든 노년층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꺼번에 횡단보도로 쏟아져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속도였다. 브레이크 등은 켜지지 않았다. 경적도, 급정거도 없이 마치 일부러 내달리는 것처럼. 위험해. 김용빈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기 전에 그 차는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지나던 한 여성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쾅! 차량의 앞유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여성이 공중으로 튕겨 올라갔다가 도로 위로 무력하게 추락했다. 순간 주변은 정적과 비명이 동시에 뒤엉킨 혼돈의 장이 되었다. 이 피범벅이 된 아침, 그리고 죄책감. 형, 어떡해요? 운전석에 앉아있던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김용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그저 도로 위에 쓰러진 한 여성, 그리고 급히 차에서 내려 허둥지둥 뛰어가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쫓고 있었다. 그는 벨트도 풀리지 않은 상태로 문을 열려다 매니저에게 제지당했다. 형, 위험해요. 이 차 사고 날 수 있어요. 사람이 다쳤잖아. 지금 누가 날 알아보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결국 두 사람은 차를 갓길로 붙이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피가 뒤섞여 있었고 여성은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며 별표 별표 엄마 별표 별표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옆엔 떨어진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 꺼내진 상태의 아이용 마스크, 그리고 손때가 잔뜩 묻은 작은 인형 하나가 들어있었다. 김용빈은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그녀는 어쩌면 아이를 등원시키고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을 꽉 조이는 이유 모를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조금만 빨리 봤더라면, 차가 오는 걸 조금만 먼저 눈치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 주변에 있던 시민 중 한 명이 다급히 외쳤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김용빈은 떨리는 손으로 여성의 손등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아주 잠깐 떠졌다. 놀랍게도 그녀의 시선은 혼란스러운 주변 대신 김용빈의 얼굴을 정확히 향했다. 혹시 김용빈 씨 맞죠? 피에 젖은 입술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그리고 그녀의 눈꺼풀은 천천히 무겁게 내려갔다. 3. 그녀가 제 팬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건 직후 김용빈은 경찰서에서 목격자 조서를 쓰게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동안 그의 손은 몇 번이고 떨렸다. 차량 번호는 제대로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멈추더니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때는요? 그때 뒤에 적힌 번호 일부를 본 것 같아요. 32, 18 같은 숫자였던 걸로. 기억은 흐릿했고 머릿속은 여전히 그 순간의 파편들로 뒤엉켜 있었다. 조서가 끝난 뒤에도 그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혹시 그녀가 내 노래를 들었던 사람일까? 과거 한 팬사인회에서
아이랑 같이 TV로 선생님 무대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라고 웃던 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졌다. 사실 그 얼굴이 같은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김용빈의 마음속에서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다음에 벌어질 일들 앞에서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사건의 진실을 파고드는 한 통의 전화. 사고가 터진 지 사흘 뒤. 사건 현장 영상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 있었다. 아침 출근길 뺑소니 사고. 훈훈하게 도운 시민들 중에 트로트 가수 김용빈도 있었다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기사와 댓글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별표, 선행을 베푼 연예인, 별표이라는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반면 정작 김용빈 본인은 점점 깊어지는 불안에 휩싸여 갔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착신 번호는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용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기자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짧은 인사 후 기자는 차분한 어조로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현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차량은 이미 이틀 전부터 다른 사고와도 연관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분의 신원과 관련해서 아마 김용빈 씨께서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김용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혹시 그분이 제 가족과 관련 있다거나 그런 건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고 현장이었던 그 교차로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고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는 제안은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피해 여성의 정체, 그리고 첫 번째 반전. 다음 날 아침, 사고가 일어났던 그 교차로 근처의 작은 카페. 유리창 밖에는 여전히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기자 박지현은 두꺼운 파일 하나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 위에는 큼지막하게 별표, 사고 피해자, 민서진, 34세, 별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선 피해자분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기자의 설명에 김용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 가족은요? 아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네,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기자는 서류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밀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은행 대출, 신용카드 연체, 병원비 미납 등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실 피해자 민서진 씨는 지난 몇 달 동안 특정 회사와 반복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제 삼고 있던 곳은 놀랍게도 대형 보험사와 연계된 교통사고 처리 전문 업체였다. 이 업체는 겉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떠넘기고 보험금을 둘러싼 수상한 합의를 강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서진 씨는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고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김용빈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잠깐만요. 그럼 이번 사고도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가 고발하려 했던 바로 그 업체와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가 묘하게 맞물립니다. 기자는 한 장의 사진을 더 꺼내 보였다. 차량 등록증 일부를 확대해 놓은 사진이었다. 사고 차량 번호 기억하시죠? 32와 18이 보였다고 하셨죠? 네. 정확한 번호는 132호 7188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민서진 씨가 고발하려 했던 업체의 대표이사 명의입니다. 아침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주변만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진 듯했다. 김용빈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누군가를 입맞기 위해 계획된 사고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기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6. 블랙박스 영상 속 두 번째 진실. 문제는 이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사고를 무리한 과속에 의한 뺑소니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는 조용히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여기 사건 당일 오전 7시 38분부터 43분까지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골목에 주차돼 있었던 차량의 것이죠. 차주분께 어렵게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넘겨받았습니다.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신호가 바뀌기 5분 전, 검은색 차량이 교차로 인근 골목에 잠시 정차한다. 운전석에는 한 중년 남성, 조수석에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탑승해 있었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음성이 완전히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단어들만은 또렷이 들렸다.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신호 바뀌는 타이밍, 아까 설명드렸죠? 혹시 사람 많이 다치면 우리는 경미한 사고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죠. 중요한 건 그 여자를 겁주고 물러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장면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참혹한 충돌 장면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번에는 그것이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었다. 김용빈의 손이 모니터 위에서 굳었다. 이걸 지금까지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자가 마우스를 움직여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재생했다. 사고 직후 검은색 차량이 잠시 멈추고 나서 다시 도망가는 장면. 그때 차에서 내리려다 다시 타는 것처럼 보이는 어렴풋한 실루엣이 포착돼 있었다. 확대와 보정을 거치자 흐릿하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윤곽이 나타났다. 누군가 뒷좌석에서 내리려다가 다시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정말로 그랬다. 뒤쪽 창문 안쪽에서 희미하게 작은 손이 유리창에 찍히는 모습도 보였다. 설마 피해자 아들 김용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떨림으로 변해 있었다. 7. 사라진 아이 그리고 김용빈의 선택.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 동승자 존재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짧게 언급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발표를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민서진 씨가 살던 반지하 빌라는 이미 며칠 전부터 집세가 연체된 상태였고 아이의 학교에서도 별표 요 며칠 등교하지 않았다. 별표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용빈 씨, 이 사건 그냥 선행 미담으로 끝내실 겁니까? 네? 지금이라도 본인이 목격한 모든 것, 느낀 모든 위화감, 그리고 이 영상까지 포함해서 대중 앞에 직접 말할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기자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건을 마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만큼은 연예인인 김용빈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가 나서면 제 이미지도 스케줄도 다 흔들릴 겁니다. 괜히 정치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김용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고 당일 마주쳤던 여성의 눈을 떠올렸다. 혹시 김용빈 씨 맞죠? 그가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한 문장이었다.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노래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결국 그는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제 이름이 필요하다면 쓰겠습니다.